예, 세 번째 강의네요. 두뇌에 대해서. 근데 계속 이렇게 같은 복장에 같은 모습에 한꺼번에 찍으니까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뭐 좀 방송같이 좀 폼나게 좀 옷도 갈아입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저 뒤에 배경도 좀 바꾸고. 제가 이제 제 서재거든요. 연구실에서 찍으면 좋은데 연구실이 하도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제가 조금 학생들이죠. 학생을 손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 여러분 책의 88쪽이죠. 그래서 두뇌의 신경 구조 이해인데요. 여러분 그 89페이지에 보시면 재미있게도 그림이 이제 가장 속, 중간,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밑에 있는 게그 랩틸리안이죠. 랩틸리안, 예, TILIAN.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 네오코르테스인데요. 여러분 뭐 자세하게 아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그 랩틸리안이란 말은 파충류란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시작은 파충류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결국 소위 포유류로 끝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니오 코르텍스인데 이 코르텍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뇌에 있어서의 대뇌라는 겁니다. 회백질이라고 해서 밖의 부분인데 결국 내부는 이제 신경 구조들이죠. 신경들이 얽혀 있는 그런 결과물인데 이 reptilian이 이제 왜 그게 나오냐면 인간의 그 진화 과정, 그러니까 그 진화 속에서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동물의 시작은 물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이 정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단백질, 우리가 소위 엽록산 아니고 단백질의 핵산이죠, 핵산. 핵산, 뭐 이 엽록체도 그런 부분이 존재하니까 이 핵산이라는 게 구성이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생명체를 갖게 되는 기반이 되고 그 핵산이 뭉쳐서 어떻게 뭉치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가에 개들이 올라오면서 그 뭡니까 지상 밖에서 내리치는 어떤 번개 어마어마한 에너지 아닙니까? 뭐 수십억 볼트의 번개가 때림으로써 거기에 핵산의 변동이 생겨서 어떤 모양이 있는 동물이 발전하는 그래서 거의 단세포 생물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뭐 아메바 같은 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아메바는 우리 몸속에 뭡니까 백혈구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또 결합을 통해서 그 소위 좀 더 복잡한 생물로 발달해 가지고 그것이 왜 결합할까? 그것을 자꾸 물으면 과학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 원인을 찾는 건 분명한 하나의 학문인 건 확실한데 그 원인에 있어서의 그 어떤 의도적인 원인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원인은 아까 전기가 때리고 물속에 어떤 움직임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끼류 같은 거 보면 어떻게 그 이끼류가 새로운 그 자손들을 만들어낼까요? 그 이끼는 어떻게 돼요? 소위 다시 얘기하면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젖지 않습니까? 약간의 습기가 있으면 거기에 포자, 우리가 포자라는 건 씨가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균류라고 그러죠? 균류 일종의. 그래서 그 지금의 버섯 밑을 보면 허옇게 존재하는 그게 이제 자손의 시작 균류인데 걔들이 이제 습한 날씨에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바닷속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이끼류는 얼마나 강한 생물이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바위 표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1년에 몇 번 비가 와도 그걸 가지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성이나 수성 같은데 이끼리를 보내서 거기를 살다 보면 개들이 결국 산소를 뿜어내니까 개들도 식물과 비슷하게 식물이죠 일종의. 그래서 품어내니까 그게 나중에 공기에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생명체 아주 긴 세월을 보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공상과학 아닌 공상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산이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이끼류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작은 관목이 생기고 그 다음에 큰 나무들이 생겨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수목원 같이 수목의 어떠한 구조를 갖는다. 물론 시간은 엄청난 세월을 놓고 보는 거죠. 증거로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산이 황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끼류가 생기고 거기에 작은 풀들이 나고 그 다음에 풀들 속에서 또 약간의 줄기, 딱딱한 줄기에 아주 작은 덤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위 나무로 발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한 100년, 200년 전에 불난 곳을 확인하면 그 산림학자들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물의 시작은 물속이고 물속에서 밖으로 나온 처음의 시작이 거의 파충류, 우리가 쉽게 뭐 기어가는 동물이죠. 그 대표적 경우가 지금 살아있는 소위 그 도마뱀 종류 아닙니까? 도마뱀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악어 이런 것들. 물론 그 전에 생명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짠물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NaCl은 뭐예요? 전해질이 만들어지는 건 물질이 전자 상태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물 속에서의 어떠한 그 기대 밖의 현상을 우리가 아주 확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육지보다는.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것이 점점 발달하니까 파충류의 뇌에서 어떤 코르텍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 번 알고 있는 그 뭡니까? 우리가 그 포유류의 그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포유류의 뇌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초기 포유류의 행동은 독특한 행동 양식이 뇌에서 시작됐다. 아니면 그래서 뇌가 좀 더 뭐라 그럴까 고등적인 기능을 위한 뇌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세 가지인데 오른쪽 페이지 90일 보면 A. 포유동물은 그들의 유아들을 돌본다.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파충류 같은 경우 안 돌보죠. 바닷가에서 보면 큰 거북이가 해변에 올라와서 땅을 파고 알을 낳고 거기에 물론 이제 알을 가졌으니까 이거 만든 알을 묻고 바다로 가버리거든요. 나머지 새끼들이 나면 알아서 나가죠. 물론 악어 같은 경우는 파충류에 들어가도 입에다가 새끼들을 물고 그 보호해서 다니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충류의 경우, 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마뱀도 마찬가지고 포유류만큼의 그런 게 없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호랑이 같은 경우에 뭐 5마리, 2마리 아주 백두산 호랑이, 한국산 호랑이가 생겼다 좋아했는데 그때 그 호랑이들이 그 새끼들을 돌보는 과정은 거의 뭐 어찌 보면 눈물겹죠.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이 우리가 새끼 키우는데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뭐라고 합니까? 자식인지 원수인지 왼수인지 그것도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힘이 들게 자식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식을 돌보는 우리 이 인간 포유류는 얼마나 심합니까? 나라의 정책이 뒤집히잖아요. 교육정책, 심지어 부동산 정책, 강남 땅값이 왜 비쌉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압구정이라든가 대치동 말 하나 많아.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리라고. 지방도 대구든 광주든 그 어느 지역의 집값이 요동을 치는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유아 포유류들은 어미로부터 분리 또는 고립된 신호의 외침.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밖에 나갔다 동물이 돌아올 때 숨어 있다가 엄마가 소리 내면 소리 내요. 특히 치타 같은 경우에 사자하고 같이 초원을 써요. 근데 치타 소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높아요. 아주 고성인데 높은 고음인데 아주 작은 소리 냅니다. 깍깍 소리 같이. 그래서 어미한테 자기의 위치를 알리죠. 네, 이러한 것도 분리 외침이라고, 분리 증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아니라 보통 인간들은 막 울어제끼지 않습니까? 특히 애들 갖다 맡길 때 여기 지금 일하는 다 그 경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를 누구한테 맡겼을 때 그 애 우는 소리에 가슴이 저미면서 일터로 갔던 이런 경험들이 다 절절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세 번째로 포유동물들은 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놀이. 심지어 인간은 놀이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심지어 게임 같은 거. 이건 놀이의 아주 극단화 아닙니까? 최고 수준. 요즘엔 놀이가 어떻게 됩니까? 메타버스까지 나와서 그것도 일종의 놀이죠. 놀이 공간이 나중에 교육 공간화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놀이란다. 그래서 우리 꼬마 애들 놀 때 보면
정말 살벌하게 놀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러다가 애들 잡는 거 아닌가 했어야 됩니다. 자, 고등 포유동물의 두뇌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좀 넘어가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책의 93쪽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